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거 스카이조 수학 이정환입니다. 우리 4월 학력평가 5월 21일 날 시행된 건데 선생님이 이제 가형과 나형에 대해서 총평을 둘이 동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 가형 친구들이 나형 문제를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도 있고 이제 나형 친구들이 가형 문제를 풀어봤으면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같이 찍게 되는 거고, 우선 설명을 하기 전에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항상 총평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쉽다 어렵다는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결국 여러분들한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라는 그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이 시험이 망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형 친구들은 나형으로 돌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 번 더 선생님이 나타나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선생님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모의고사 볼 때마다 최종 목표는 수능입니다. 목표가 수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간중간에 있는 그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집착을 하시다 보면 결국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그날 1등급을 찍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있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고 싶은 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너무 막 좌절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상한 거에 집착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실전에서 내가 한번 이제 학교를 가서 우리 처음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딱 봤다. 내가 100분 동안 집중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시간은 모자르지 않는가? 그럼 시간은 왜 남았는가?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래서 검토까지 다 해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잘한 거죠. 근데 내가 문제를 더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랐다라는 등, 아니면 나는 아예 뭐 한 16번 넘어가서부터는 아예 접근도 못 하겠던데, 그런 거를 실제로 느낄 수 있죠. 집에서는 시간을 재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학원에서 숙제내주는 거, 인강에서 숙제내주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 답지를 참고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시험장에서의 그 느끼는 감정, 그걸 그대로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느꼈던 그 생각들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에 대한 리뷰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왜? 최종 목표는 수능이에요. 중간중간에는 모의고사, 그것들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먼저 가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가형에 대한 선생님이 수학 1, 환경통계 좀 주황색 글씨로 크게 해놨고 미적분에 좀 작게 해놨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번 가형에서 문제 자체가 이제 미적분은 범위가 좁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문항들이 당연히 확률과 통계에서 수학 1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학 1과 확률과 통계에만 뭐 하겠습니까?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네도 당연히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지만은 최종 목표는 수능이고 여러분들이 1등급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적분 과목을 신경 써야 됩니다. 6월 시험 범위에 맞추고 또 중간에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에 맞추게 되면은 이게 계속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종 목표는 어디라고요? 수능입니다. 미적분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봤던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을 통해서 수학, 공학과 통계 점검하셔야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가 이제 3개가 있어요. 가형에서. 수학 1에서는. 그게 바로 19번 문제랑 21번 문제랑 30번 문제가 다 수학 1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9번 문제는 이제 친구들마다 다르겠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모르지 않아요. 이미 많은 문제를 풀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발문이라고 적어놨는데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 최대가 되기 위해서 그 점은 어디에 있었어야 되지? 그거부터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한 다음에 이거의 도구로서 이제 기하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서 내가 이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결국 해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수문항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해결을 기르셔야 돼요. 도형 문제가 자꾸 어려우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구하는 게 뭐지?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게 길이나 또는 각일 거란 말이야. 얘는 최대값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되지? 그럼 사각형이니까 밑변을 고정시키거나 높이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얘가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밑변을 설정한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될까? 그걸 먼저 이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이나 어떤 걸 구하기 위해서 그 길이를 포함한 뭐 직각삼각형이라던가 삼각형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몰라. 그냥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계속 뭉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풀었을까? 과연 이건 분석을 했는가? 그것들을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해설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알겠지? 풀어서 맞았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맞았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영 친구들도 반드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1번 문제예요. 21번 문제는 추론력이 일단 조금 강화된 문제인데 사인 함수가 나왔어요. 사인 함수 값들을 다 모으라는 얘기인데 이제 집합으로 표현됐으니까 당연히 주기성에서 같아지는 것, 대칭성에서 같아지는 것 다 커트해냈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서 규칙을 추론하는 건데 자 그때 우리가 이제 매번 다 모든 자연수에서 대입할 수가 없었어요. 풀어봤으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사인, 코사인이라는 건 정의 자체가 단위 원에서의 x 좌표, y 좌표였습니다. 그것들은 어차피 내가 그 값들의 몇 개가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에는 단위원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편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단위원에서 사인 값은 y 좌표니까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그래프에 집착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 21번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단위원으로도 사인 값을 갖다는 거 볼 수 있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거든요.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번은 잘 풀리잖아요. 니은번도 그냥 잘 이렇게 돼요. 그냥 디귿번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항상 구체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 니은에서는 조금 더 이제 힌트를 주게 되죠. 뭘 풀기 위한? 디귿번을 풀기 위한. 선생님이 어떻게 흐름을 끌고 나가는지 그걸 공부해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또 이제 수원에서 나오겠습니까? 미적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의 사고방식은 똑같으니까 그 사고방식을 배우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이 30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냐면 기출 소재가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자, 완벽히 싱크로율이 푸는 방법, 발문 그것이 거의 흡사해요. 2020학년도 수능 나형 객관식 21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개 비교해 보세요. 푸는 방법 그리고 그 시그마에 대한 해석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문제를 외워라 그게 아니에요. 물론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그 해설 강의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차피 반복돼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출에 대해서 아직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 그냥 기출 문제를 풀고 맞추고 답 집고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게 기출 반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서 나왔던 소재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지 않았으면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그것들에서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기출에 대한 걸 다 공부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계속 반복해서 출제될 거고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평가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역에서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항이 바로 29번 문항입니다. 나형도 마찬가지예요. 29번 문항에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주관식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집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면은 또는 인강에 숙제를 내주면은 그냥 풀고서 내가 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도가 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아무리 자연수로 떨어져도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로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딱 답을 냈을 때 이게 맞나라는 확실히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이거예요. 결국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주관식으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주관식으로 연습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중복조합이 이제 소재가 됐는데 사실 중복조합이라는 걸 못 알아차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접근한 사람 중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복조합의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당연히 경우의 수 문제는 일단 이해가 바탕이죠. 이해가 안 되면 경우의 수 먼저 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해를 하면은 중복조합 문제구나. 그리고 나서 결국은 문제가 뭐냐? 케이스 분류예요. 수형들을 펼치는 상호죠. 제한된 조건에 따라 분류한다. 이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주관식으로 연습하시고 어떤 낯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해해보고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거에 확신해서 내가 점을 딱 찍어야 돼. 이건 답이다. 평소에 그렇게 연습해야 시험장 가서도 잘 연습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우리 나영은 이제 수학 2가 전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학 2에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29번 확률과통계. 우리 가영 친구들이 이 확률과통계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수험 문제는 약했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말 뭐겠습니까? 최종 목표는 수능입니다. 나영이라 그래서 수학 2에서만 고난이도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종 목표가 수능이기 때문에 수원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나영 문제 선생님이 이제 리뷰할 문제는 딱 2개예요. 21번과 30번. 자, 우리 21번 문제는 이제 고전적인 조금 이제 세팅인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함수 설정이에요. 뭐 이제 교점의 개수다, 뭐 만나는 점의 개수다, t가 변함에 따라 뭐 교점이 어떻게 변하냐. 하고 새로운 함수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극한, 연속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미분 가능성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겠죠. 새로운 함수 설정한다. 사실 이거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라 그래서 또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 푼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 문제였고, 이제 기역, 니은, 아까 가영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역, 니은을 풀어나갔을 때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이 디귿번을 풀어나갈 때 사고정이 달라지거든. 그 사고하는 거 배우세요. 그리고 이 발문,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된다. 이걸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낯선 상황, 항상 낯선 문제가 등장했을 때, 새로운 함수가 설정됐을 때 나는 그걸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거를 기역, 니은, 디귿 문제로 나왔을 때 또 어떻게 디귿번을 기역, 니은으로부터 어떻게 추론할 것이냐,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이냐. 그것들을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항상 3차 함수나 4차 함수가 이제 메인 함수가 되잖아요. 우리 수학 2에서는. 근데 사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문제의 시작은 결국 어떤 GT라는 함수가 양의 실수에 대해서 뭐로 주어졌습니까? 분수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떤 함수가 분수식으로 나영한테 주어진 순간 이거를 미분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고배 미분법이 끝이니까. 이 분수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물론 기출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기출 공부 안 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했다고 해도 낯설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5월 학력평가를 계기로 내가 어떤 함수가 분수식으로 나왔을 때 그 해석 방법, 결국은 평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걸 표현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아주 좋은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러면서 반성도 해보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확률과통계 29번으로 또 주관식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자체는 일단은 선생님이 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를 썼지만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를 매번 그 개념서를 펼쳐서 공부해봐야 못 맞춰요. 이 문제 시작은 뭐냐면 일단 거기에 조건, 뭐 가, 나, 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셔야 돼.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선생님 저 가영 친구인데 이거 풀어볼라 했는데 선생님이 다 말하시면 저거 어떤 힌트를 얻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안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영 친구들은 반드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 나영 친구들은 반드시 29번 풀어보시는 거고 역시 또 주관식으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걸 몰라서 못 풀었냐? 그게 아니에요. 조건에 대한 일단 스스로의 그 순간 시험장에서 긴장한 속에서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그 이해가 됐으면은 그 상황에 또 역시 케이스를 듭니다. 내가 수영들을 쫙 펼쳤었는가? 그에 대한 당위성은 어디 있는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다 우리 해설 강의에서 얘기해놨으니까 풀어보시고 반드시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앞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과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를 몰라서 못 풀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중간중간에 있는 모의고사고. 내가 그때마다 마인드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결국 최종 목표는 뭐다? 수능이다. 일단 5월 모의고사 본 것에 대해서 점수는 크게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뭐만 내가 그 순간 느꼈을 때 그 긴박감. 그리고 시간이 모자랐다. 시간이 남았다. 왜 남았는가? 내가 아는 게 없어서? 풀 수 있는 게 없어서? 또는 시간이 모자랐다. 왜? 풀이를 너무 길게 써서? 또는 문제가 하나도 모르겠다.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럼 내가 어떤 새로운 상황이 나왔을 때 항상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안 됐으면은 그럼 앞으로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최대한 해설제 도움 없이 스스로 이 문제를 2번, 3번 읽어보면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는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문제 시작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 길이를 못 구하겠어요. 아, 이 길이를 포함한 사각형을 볼 줄 몰랐군요. 이런 식으로. 아, 기출에 대한 소재가 아직 내가 분석한 게 부족하구나. 이거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었대. 근데 수능에서도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난 기출문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 알겠죠? 그리고 또 수원과 활용통계가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밸런스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왜? 최종 목표는 뭐기 때문에? 수능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걸로 만드시는 거 그리고 공부하시는 거 그게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화이팅하고 수능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